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표본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무엇을 목표로 또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냐? 바로 2026년도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 통계 파트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지금 표본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라는 명칭에서 표본 분포 이름부터가 무겁습니다. 이유는 외부에서는 표집 분포라고도 부르거든요. 표집 분포. 왜냐면 샘플링 자체가 단어는 표집이에요. 표본 추출. 그러면 표집을 했을 때 생기는 분포가 표집 분포인가? 이런 질문이죠. 아니면 표본에 대한 분포가 표본 분포인가? 여기에서부터 정보를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요. 그림을 그릴 공간이 없으니 페이지를 조금 조정할게요. 지금 빈 시험지가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 가지만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개를 그릴 건데요. 하나는 좀 큰 원이고요. 또 하나는 작은 원이다.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요?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는 모집단으로부터 무슨 과정을 거친 표본 추출 과정을 거친 표집 과정을 거친 샘플링이 된 표본,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모집단에서 알고 싶은 값들이 굉장히 많죠. 모평균 알고 싶어요. 뮤. 모분산 알고 싶어요.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알고 싶어요. 시그마. 모비율 알고 싶어요. 피. 모상관계수 알고 싶어요. 로. 농농농농. 이런 값들을 뭐라고 불렀죠? 모수. 모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 x1, x2, 똥똥똥, xn 뽑아 이 표본으로부터 내가 듣고 싶은 평균,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s제곱, 표본 표준 편차 s, 그리고 표본 비율 p 햇 등등등등등, 이러한 값들을 제가 식으로 p 햇은 전체 n개 중에 x개 나왔어요. x반은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요. 이렇게 식으로 쓰면 통계, 그리고 통계량이라고도 부르고, 그 통계량으로부터 진짜 수치를 얻었어요. x반은 160이래요. 이렇게 수치를 얻으면 통계값 또는 통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통계치를 계산한 이유는 x바로부터 뮤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추정. 1번. 또는 누군가로부터 뮤가 150이라는 거를 들었대요. 그러면 150? 너무 작은데? 아마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검정도 할 수 있어요. 등등등.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현실에서, 이게 현실이죠? 현실에서 얻은 값을 이용해서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려는 거구나. 이게 통계구나. 추정도 하고 검정도 하는구나.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얻은 표본 n개, 정말 n개로부터 얻은 x바 160이 현실값으로서는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모집단의 뮤와 같다고 자신하시나요? 여기에서 통계하는 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은 거죠. 어떻게 해요? 지금과 같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으면 그 표본으로부터 나는 X바를 얻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표본을 또 뽑았어. 그래서 그 표본에 대해서 X바를 계산했어. 다른 X바가 나오겠죠? 또 누군가가 또 표본을 뽑았어.
그리고 x바를 계산했어. 다른 x바가 나오겠죠? 누군가가 또 표본을 뽑았어. x바를 계산했어. 다른 x바가 나오겠죠? 그러면 질문, 누구의 x바가 진짜 x바일까요? 다시 말하면 누구의 x바가 평균을 잘 대변해 줄까요? 이 의문은 x바들을 모아 놓아서 다시 확인해 봄으로써 정리가 됩니다. 즉, 제가 x바들을 따로 모을게요. 너의 x바는 이거였어. 당신이 구한 건 얘네. 당신이 구한 건 여기. 왜 다 다를 거니까. 맞나요? 그렇게 계속적인 x바의 확인을 통해서 모두 모은 것을 한 축에 올려놓으니 이들의 평균이 x바의 평균이 뮤더라. 그리고 그들의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이루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x바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이루어요. 를 들어보셨죠? 여기에 만약에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 모집단이 어떠한 분포여도 상관없이 이와 같이 x바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이룬다. 이 아이디어가 뭐예요? 중심극한 정리예요. 와, 중심극한 정리 정말 대단하죠. 19세기 라플라스님께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던 거.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사용해서 통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 나는 모집단에서 P가 궁금해. 그러면은 표 지불해서 P 햇을 계산할 거야. P 햇 1, P 햇 2, P 햇 3, P 햇 4, P 햇을 계속 계산할 거야. 그리고 P 햇 어떤 것이 정말로 P를 잘 대변하는지 모르지만 그 P 햇을 모으면 따라서 P 햇을 모으면 이렇게 P 햇 또한 정균표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P 햇의 평균이 P구나 이렇게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리고 이러한 정규분포 안에서 네, 정규분포가 이상해졌어요. 좋아요. 그때 P 햇은 근사적으로 따른다. 뭐를 P와 n분의 P 1-P라는 분포를 이 생각을 갖고 원래 교재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표본 분포, 이 단어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표본에 대한 분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아 이들의 뭔가를 궁금해도, 여기서 말한 뭔가란 x1부터 xn에 대한 분포가 궁금해도 분명히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한 개, 두 개 이렇게 치우쳐서 깨끗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포인트도 x1부터 xn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x바 또는 p 햇들로부터 뮤나 p를 알고 싶은 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표 지불에서 얻은 이러한 통계 값들의 분포를 표집 분포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면 모집단에서 반복적으로 표본을 추출해 얻은 통계량들의 분포 또는 통계량 값, 다른 말로 통계치라고 하면 되겠죠? 통계치들의 분포를 우리는 표본 분포라고 한다. 표본 분포는 어떤 분포일까요? 가상 분포예요. 가상 분포. 무슨 말이다? 아니, 여러분들 사실 x바를 한 개 계산하지 두 개, 세 개, 네 개 계산하진 않잖아요. p 햇을 한 번 계산하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산하는 거를 상상할 뿐이죠.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n인 표본을 n개, 여기서 n개 전체를 표본이라고 하는 거지 x1, x2, xn을 표본이라고 하지 않아. 얘는 표본 값. 따라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샘플링을 이제 확률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얻은 값들이 있겠죠. x바도 있고 s제곱 s, 그리고 뒤로 내려가면 p hat, 보통 이러한 거죠. 이럴 때 지금 내가 p hat을 알고 싶어 그러면 n분의 x, 그리고 이 n분의 x가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p와 n분의 p 1-p라는 관계를 이룬다. 이렇게, 그러니 이론상 분포가 될 거고요. 가상의 분포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p와 관련한 이 뒤쪽의 글, 또 위로 올라가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x바들도 근사적으로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값들, 이 값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뮤와 x바의 차이가 얼마쯤 되나요 하는 표준 편차예요. 단 이때는 그들의 오차에 대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얘를 표준 오차 S2라고 불러요. 스탠다드 에러. 그러면서 x바의 표준 오차는 또 아래로 내려가서 p 햇의 표준 오차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래로 내려갈게요. 바로 4번에 각 표본들의 통계량 값은 추정값과 오차를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데, 이 오차의 크기를 표준오차라고 한다. 표준오차는 추정값으로부터 표본들의 통계량 값이 산포해 있는 정도이다. 얼만큼 퍼져 있나요? 앞서 그림을 그렸을 때 제가 여기 사이에 p 햇에 대한 평균이 p고요. 그리고 이렇게 퍼져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렸을 때 요 한 마디, 이 한 마디가 지금의 표준 오차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 n-1로 나누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똑같이 내가 s제곱을 계산하는 이유는 그것의 평균이 시그마 제곱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보통 분산을 구하듯이 n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시그마 제곱보다 좀 작게 나오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때 n-1로 바꾸니까 시그마 제곱이랑 같아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불편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좋은 추정량의 조건이 나오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표본 분산은 n-1로 나누는 거야 라는 이 결과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n-로 나눠야 돼? 라고 물어보면 이와 같이 불편성 때문이에요 라는 말도 잘 기억해서 답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와 중심 극한 정리라는 명칭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미 표본 평균의 분포, 그 다음에 중심 극한 정리를 들어보셨는데, 빈출 중에 왕빈출이죠?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n개로 추출했다. 그럴 때 그 n개를 한 번에 정리해서 내가 평균을 계산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평균을 계산하면 한 번 계산한 거는 x바지만 이들을 모아 평균을 계산하면 다시 뮤가 되고, 이들을 모아 분산을 계산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제곱근으로 바꾸면 표준 오차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참 두 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돼요. 즉 이 단어가 한 단어다. 왜? x바니까. 따라서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 극한 정리는
이 중에서 특히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모양이든 표본 평균 x반은 n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근사적으로, 그래서 근사적으로라는 표현을 이렇게 점을 찍어서 x반은 근사적으로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에 무슨 핵심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모집단 자체가 이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정규분포의 특성상 x바의 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런데 모집단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1도 없어. 그래서 뭐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몇 가지 의견에 의해서 평균하고 표준 편차랑 분산은 알아. 그런 과정에서 x바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요 핵심이 중심극한 정리다. 모집단 정규분포이면 그냥 원래부터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거는 정규분포의 정의 또는 평균이나 분산의 성질 때문인데, 모집단 자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n이 충분히 클 때 근사분포가 이거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심극한 정리예요. 따라서 여기가 중심극한 정리예요. 그러면 기억은요, 그냥 의도된 설명이에요. 설명. 중심극한 정리가 아니에요. 아셨죠? 또한 지금처럼 제가 x바를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로 만들면, 이거 또 삐뚤어졌어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만들면,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z분포로 바꿀 거 아닙니까? 왜? 정규분포의 z가 표준 정규분포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뮤와 한 마디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그대로 끌고 내려가서 넌 1이고, 한 번 더한 너가 0이고 1이고 2고 2와 같이 하겠죠? 그때 요 넘어가는 그 결과는 내가 계산한 x바들을 가지고 뮤와의 차이에서 그들의 한 마디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게 되겠죠? 이게 여기로 들어가서 역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습을 몇 가지 하는데, 그중에 모평균이 10이고 모분산이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중심극한 정리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의 집단 자체가 10이고 2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바 또한 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뮤는 그대로고 한 마디가 얼마가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따라서 25분의 2, 그러면 5분의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은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모집단이 이미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x바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는 거죠.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께 여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거인 모집단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25인 표본을 뽑아서 이러면 위험해요. 왜? n이 충분히 커야 된다라는 의도에 의해서 30개 초과 정도를 충분히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수님 5개 차인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통계에서 우선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때는 문제에서 아마 여기 자리에 81 이런 게 들어가겠죠. 100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야 중심극한 정리에서 x바들이 이렇다 하고 근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모비율 p가 알려져 있는 경우 n개를 뽑아서 구한 표본 비율은 n분의 x다라는 거, 그리고 그 p 햇의 분포가 이렇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p 햇 또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얘를 따른다라는 거, 거기에 p 햇의 표준 오차는 루트를 씌운 이거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P를 아는데 이걸로 P 햇을 가지고 분포를 구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반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P를 알면 P 햇의 분포가 나온다라는 건 맞는데, P를 모르는데도 내가 알고 싶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이 내용이 갑자기 여기에
P 햇으로 우리가 다시 만든다. 신기하죠? P 햇의 표준 오차를 P 햇으로 구한다? 원래 P로 구해야 되는데 그 의도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에 추정이나 검정에서 그런 의도로 사용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비셰프 부등식 한 번씩 시험에 나옵니다. 최비셰프 부등식은 확률 분포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예측하는 거예요. 굉장히 새롭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이후 문제에서 다뤄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살짝 보자면 결국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값에서 이러한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표준 편차의 K, 즉 1표준, 2표준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그 2표준이면 2의 제곱분의 1보다 작게, 1표준이면 1의 제곱분의 작게 이러한 범위 안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글 한 번만 읽어보면 확률 변수의 값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일정 상수배상 떨어지는 확률의 상한값 또는 하한값을 알 수 있어요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챕터 2를 완성하여 239페이지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